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언제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일까요?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고 쫓는 사람들의 열정은 언제 봐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면 그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트럼펫터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힌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김민 감독의 영화 수조 속 거북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번화가의 한 바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주인공 반과 그 밴드. 하지만 연주의 대가는. 그런데 이들의 공연 때도 유일하게 열광적인 관객이었던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와! 나 목걸 하고 싶어요. 목걸 시켜주세요. 그녀의 정체는 K-팝을 좋아하고 한국에서 아이돌 데뷔를 하고 싶어하는 유메. 오디션을 보러 다닌다며 자신만만하게 노래와 춤을 시작하는데 유메가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반 역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즈 대회에서 1등을 하고 해외 순회 공연을 하는 게 그의 꿈이었죠. 한편 그에게는 같이 동거하는 여자친구 민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꿈을 응원하는 최고의 후원자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상 속에 살아가는 반을 보며 조금은 질린 듯한 기색을 비춰 보이기도 하죠. 그게 노는 거지. 돈도 안 되는 거. 그런 민지의 잔소리를 뒤로하고 반은 재즈 대회에 보낼 영상을 찍기로 합니다. 스톱! 시작을 안 눌렀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유메 덕분에 성공적으로 영상을 만든 그의 밴드. 그런데 마냥 해맑기만 했던 유메가 오디션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습니다. 노래 못 불렀어요. 왜? 고수술도 먼저 하고 오라고 했어. 코수술? 며칠 뒤 문화센터에서 트럼펫 강습일을 하던 반은 재계약건을 물어보기 위해 사무실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건 냉정한 대답. 트럼펫은 안 할 것 같은데. 수강생들이 적어서요. 그는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였는지 유메를 만납니다. 그런 유메가 털어놓는 꿈에 대한 이야기. 아니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남기고 싶어서.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뭘 했는지 보면 그냥 위로가 돼요. 이 말들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반은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여자친구. 너 여자 생겼어? 최고의 트럼펫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던 주인공 반. 그리고 재능은 없지만 꿈 하나만으로 긍정 에너지를 뿜어내던 유메. 이 두 사람은 꿈이라는 공통점으로 단번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반은 여자친구 민지와 크게 싸울 위기에 놓이게 되죠. 과연 이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그리고 꿈을 쫓던 주인공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이상을 쫓는 주인공 반의 모습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나름의 실력도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환경이 이상만을 쫓을 수 없게 만들어갔죠.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돈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한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에 소홀했고 여자친구인 민지에게 상당 부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었죠. 어쩌면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뒷바라지는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지 역시 자신의 꿈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활동도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과 꿈이 먼저 인정받은 것도 민지 쪽이었죠.
꿈을 쫓는다 이야기하지만 인정도 못 받고 가까스로 하나 맡고 있던 강승일도 잘릴 운명에 남자친구를 보며 답답해하는 민지의 심정이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유매는 반과 조금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재능도 없고 일도 잘 안 풀리지만 그저 꿈 하나만 믿고 살아가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녀가 보여준 실력으로 볼 때 아이돌 데뷔는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오디션에서 외모 지적까지 당했으니 그 가능성은 더 작아졌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유매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꿈이라는 단어는 유매를 살게 해주는 양분이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었죠. 이러한 유매의 태도는 반에게 큰 자극이 됩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를 보며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죠. 비록 그 과정에서 잃는 것도 있었지만 그는 유매와의 만남 이후 자신의 꿈을 더 선명하게 그려나갔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수조 속 거북이들인 이유는 유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 바다꼬북이 살거든요. 근데 걔네가 어른되는 확률이 1%래요. 1%. 바닷속 거북이 중 성체로 자라는 건 단 1%. 나머지는 여러 이유들로 어른이 되기 전에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매는 오디션을 볼 때마다 거북이를 사며 죽게 될 99%의 거북이를 몇 마리라도 더 살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좁은 수조 속에 갇힌 거북이가 마냥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유매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거북이 이야기는 꿈을 쫓는 유매와 반의 이야기에 자연스레 적용됩니다. 꿈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 속 진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건 1%,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작은 확률일지도 모릅니다. 즉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마냥 불행하다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건 꿈이라는 감각기관이 거세당한 채 그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즉 수조 속에 살고 있는 거북이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비록 수조 속 거북이는 99%의 바다 거북이보다 오랜 삶을 살아가겠지만 시스템이 정해둔 틀 안에 자신을 맞춰야 하며 좋아하던 환경, 좋아하던 꿈을 모두 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 불행한 삶은 꿈이 없는 수조 속 거북이들이 아니었을까요? 영화는 수조 속 거북이 그리고 바닷속 거북이 중 누가 더 나은 삶일지에 대해 확답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꾸는 꿈이 다른 만큼 누군가는 수조 속 삶에서 또 누군가는 바닷속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사회가 정해준 틀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찾아가는 과정은 분명 어렵겠지만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영화는 수조 속의 갇히기를 거부하는 여러 바다거북을 보여주며 그들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마저 응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소 허무맹랑한 꿈을 꾸더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0에 가까운 꿈일지라도 마냥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던 영화 수조 속 거북이들이었습니다.